네, 오늘은 1,000원짜리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살 건 없었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 이런 말이요. 뭐 대단한 걸 사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가끔 어떤 가게에 그냥 발을 들여놓게 되잖아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혹은 그냥 퇴근하는 길에 익숙하게 그 앞을 지나다가 말이죠. 그저 늘 다니던 동선을 따라 걷다가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자잘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미소 짓는 그런 순간들. 답을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게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바로 다이소죠.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필요한 게 있든 없든 일단 들어가면 뭐라도 하나 손에 들고 나오게 되는 마법 같은 곳이잖아요. 저렴한 가격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방대한 물건들 속에서 뭔가 보물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소소한 발견의 재미.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편안한 한 부분이 된 공간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에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띌까 말까한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화려한 개업 행사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거대한 호수 표면에 누군가 작은 조약돌 하나를 살짝 던진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정말 미미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 이마트, 그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새로운 1,000원 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게 이름은 와우샵이었어요. 이름도 그렇지만 그 간판에 쓰인 글씨체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과자 빼빼로 포장지에 있는 그 글씨체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글씨체로 와우샵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마트 왕십리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와우샵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유통 대기업 이마트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약 20평 남짓한 정말 작은 공간이었고요. 거기에 1,340개 정도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이 왜 와우샵이냐면 1,000원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가격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와우 하는 그런 놀라움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가게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아주 묘하고 익숙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여러 번 와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 있잖아요. 상품을 진열해 놓은 방식이라던가 가격표의 모양, 심지어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질감마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딘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슬슬 재미있는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 노란색 바나나 모양을 한 물건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 과일은 아니고요.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개의 USB를 한 번에 꽂을 수 있는 USB 허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소소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주방용품이 있는 코너로 발길을 옮기면 이 작은 놀라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 2,000원짜리 파란색 접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저가형 제품에서 보는 파란색은 좀 쨍하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은은한, 마치 어느 도예 공방에서 막 구워낸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 가격표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훨씬 더 비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리컵 코너에서는 정말이지 웃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색조합이 정말 예쁜 유리컵이 3,000원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잠시 감탄하면서 속으로 이런 엉뚱한 상상까지 했어요. 이야, 이거 혹시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컵을 뒤집어 밑바닥의 원산지를 확인해봤죠. 네, 거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좋은 품질에 대한 기대감과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참 재밌는 경험이었죠. 이 와우샵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 이런 작은 발견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소형 가습기가 있는데 이게 분무량이 너무 세서 책상 위 서류를 흠뻑 적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적당히 부드러운 안개를 은은하게 내뿜더라고요. 또 어떤 코너를 가니까 세상에 단돈 3,000원에
과도, 식칼, 심지어 중식도까지 새 자루를 한 묶음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제법 쓸만해 보이는데도 말이죠. 이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가게의 정체성을 정말이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어떤 중년 여성분이 물건을 한참 고르시다가 옆에 있던 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 근데 여기 다이소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이 여성분이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 그래요? 그냥 너무 다이소 같아서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것을 다이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와우샵이라는 이 새로운 가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브랜드에 얼마나 강력한 그림자 아래 서 있는지를요.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모방은 언제부터 메아리가 되는 걸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라하기, 참고하기, 벤치마킹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성공 공식,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 아주 많은 품목, 그리고 그 특유의 매장 분위기라는 이 공식을 다른 브랜드가 거의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와우샵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벽은 아마도 바로 이 익숙함일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건요, 마치 아주 강력한 해류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결국 우리를 이미 아는 해변으로 데려다 놓곤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이미 다이소라는 이름에 너무나 깊이 길들여져 있어요. 생활용품 필요해 하면 반사적으로 다이소를 떠올리고 그곳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값을 판단하게 되죠. 이 거대한 익숙함이라는 해류를 거슬러서 와우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일, 정말 이제 쉽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이 두 가게의 핵심 전략에는 아주 묘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가게에 가깝죠. 오늘 다이소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집을 나서잖아요. 일종의 목적지인 셈입니다. 반면에 와우샵은 어떤가요? 이마트라는 아주 거대한 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마트에 장을 보러 왔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저기 뭐지? 하고 잠깐 들르는 가게에 가깝죠. 목적지가 아니라 동선 위에 있는 하나의 편의시설인 셈입니다. 물론 이마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이 와우샵이 특정 경쟁사, 그러니까 다이소를 잡기 위해 만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마트를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쇼핑 경험을 드리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뭐랄까요? 그런 공식적인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매장 안의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 가격 정책,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이소를 닮아 있으니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먼저 여기 다이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정도면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들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 결과물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의 그림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단지 와우샵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성비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 역시 이 저가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마트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등에업은 새로운 도전자 와우샵, 그리고 이미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다이소의 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우샵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가야 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던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그 와우샵이 자리 잡고 있는 이마트 왕십리점 건물, 바로 그 건물의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곳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다이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20평짜리 작은 와우샵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웬만한 중소형 마트 크기만한 다이소가 바로 같은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1층의 와우샵을 생각하니까 그 가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어쩌면 조금은 초라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쟁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거대한 존재의 바로 발밑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알려보려고 조용히 문을 연 이 작은 가게의 이야기. 시장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의 강자가 그 자리를 지키려 하고 그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이런 거대한 자본과 경쟁의 흐름은 결국 우리가 매일 걷는 우리 동네의 풍경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가게가 새로 생기고 또 어떤 가게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우리는 2층의 와우샵에 잠깐 들르게 될까요?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습관처럼 3층에 있는 거대한 다이소로 향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내일의 시장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결국 내일 우리 동네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해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